유전자 가위 기술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류의 난치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이자 생명 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인데요. 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 김진수 단장과 연결해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참으로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유전자 가위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요. 세 종류의 3세대에 걸쳐서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져서 활용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전 세계에서 불과 몇 개의 실험실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저희 서울대 연구팀과 미국 연구진 서너 곳이 동시에 이 크리스퍼라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 기술이 아주 넓게, 폭넓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유전자 가위와는 달리 작은 RNA만 교체하면 아주 손쉽게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과 이 기술이 나온 지 한 2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제 전 세계 수만 개 실험실에서 널리 활용되는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잘 활용하면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외에 다른 분야에도 활용이 됩니까? 예, 유전자 가위 기술은 생명체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생쥐나 초파리 같은 그런 모델 동물에서 유전자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줄기세포에서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를 가하거나 교정해서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기술을 농작물과 가축에 활용해서 어떤 광우병이나 또는 구제역 이런 좀 식물 질병 이런 데 걸리지 않는 그런 가축 농작물을 만드는 노력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다양하게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언제쯤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실제로 난치병 치료에 적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예, 치료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임상 그리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전임상 임상 시험에는 상당한 기간과 이제 비용이 들게 되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이 분야의 연구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또 몇 개의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어서 2, 3년 안에 이 기술을 이용한 전임상이 완료가 되고 임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한 7, 8년 이내에도 이 기술을 이용한 신약,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전임상을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윤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리 문제도 항상 이 유전자를 다루면서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이 인간 배아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 윤리 문제에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예.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인 환자의 어떤 돌연 변이를 바꾸겠다 또는 일부러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치료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용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뭐 종양세포도 제거하고 잘못된 부분도 교정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는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잘못된 유전자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환자에서. 예.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법과 사실은 하나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기술을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고 환자 성인이 아니고 배아에. 그렇게 되면은 이 배아에 변이가 생기면 그 변이가 대대손손 물려지거든요. 예. 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인데 사실 인간 배아에 이 기술을 적용해 본 사례는 최근에 중국에서가 최초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인간의 배아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인간의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좀 더 이제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배아에서 교정해서 이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학자들만이 아니고 생명윤리학자 그리고 정부,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네. 이 기술의 위험성도 공유하고 그 가능성도 또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인간 배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가해 기술 연구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아직 이 기술을 치료제에 치료제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배아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개선돼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해의 효율을 높이고 또 더 정확하게 작용하도록 이런 기술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술을 지금 당장 동물, 식물에는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뭐 토마토, 바나나 이런 농작물을 만들 수 있고 또 가축도 개량할 수 있고 이런 연구들이 활발히 병행해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뭐 인류의 획기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들 잘 헤쳐나가서 좋은 연구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 김진수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난치병을 치료하고 선천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건 참 획기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 거지만 악용할 수 있는 문제 역시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양날의 칼을 잘 다듬어서 정의로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칼을 만들어야겠죠.